네, 그렇습니다. 서원순 질의. 근데 아까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런 지금 말씀을 안 하셔서 그래요. 네. 벌써 서너 시간이 지났는데. 자, 우리 윤광일 후보자님. 네, 선거자문위원회 위원도 계셨고, 선관위 공직자윤리위원도 하셨고, 정보공개심의위원회도 하셨고, 선거구 획정위원회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선관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관위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어느 정도고 생각하십니까? 본인이 평가하시기에. 제가 가지고 있는 연구한 자료에 의하면 상대적으로 높아야 되는 수준만큼은 도달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럼 몇 점? 100점 만점에 몇 점? 100점 만점으로 100점 만점에 몇 점? 예, 저는 가락 수준입니까? 가락에서는 조금 더 올라간 겁니까? 과락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가락은 아닙니까? 예, 그러면 75점에서 가락은 80점 아니라고 정도. 보시고요. 예, 예. 그 가락을 면할 수 있도록 좀 더 안정된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선관위원이 되시면 좀 노력을 해주십사. 아마 우리 윤 후보자님께서 많은 말씀들을 하셨더라고요. 선관위와 관련해서 최대 위기 선관위 어떻게 계획하여야 하나 뭐 이런 실론을 주면서 그 당시에 선관위 상임위원, 꼼수위원님, 속구리 투표, 고위 간부 자녀 특혜 의혹 등 선관위 도덕적 불감증을 질타하면서 그 내부 조직 혁신 방안을 말씀하셨어요. 예. 어떤 게 있었습니까? 그 외부의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 내부 조직 혁신 방안. 예. 예. 내부의 적신 방안이요. 예. 이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그게 2022년도에 예. 쓴 글로 생각하는데 구체적인 부분까지는 제가 뭐 경력직 채용 절차를 완전 공채로 하자. 예. 사무총장과 사무차장 인선을 개방형 경쟁 모델로 하자. 사무총장 인사청문회를 하자. 뭐 이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예, 이게 유효합니까? 지금도 말씀에 순간위원 대해서 유효하다고 되시면 생각합니다. 예. 이게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예. 그다음에 선관위원 상근 문제인데요. 우리 전인정 후보자님께서도 판사 시절에 이 위원장을 하셨죠. 네. 그런데 그 비상임을 하시면서 이게 전체적으로 통솔이 된다고 보십니까? 제가 생각할 때 선거 환경이 이제 복잡해짐에 따라서 그 상근 그 위원장 상근제 도입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네. 현재 알겠습니다. 네. 중앙이나 시도, 시군구 선관위원장이 거의 이제 부장판사 이상 법관들로 비상근으로 되어 있죠. 네. 이건 뭔가 좀 계획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 윤 후보자님 한 말씀. 예, 제가 그때는 특히 이제 선관위의 그 경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굉장히 인식했을 때 문제제기였는데요. 그 상임위원, 그러니까 저 위원장을 상근으로 하는 문제는 저는 그래도 법관의 어떤 고도의 직무의 독립성, 그다음에 중립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다른 어떤 직위의 신분에 계신 분들보다 높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후보자께서는 외적 감시도 제도적으로 대폭 보강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어떤 맞습니다. 부분들이 있을까요? 지금 일부는 도입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방형 감사제가 도입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 내부 위원들도 있지만 외부의 위원들을 좀 더 포함을 시켜야 된다고 하고요. 그분들에 대한 어떤 전문성과 독립성을 좀 더 제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후보님이 선관위원으로 되시면 평소에 가지고 있는 이런 생각들을 좀 더 세밀하게 좀 더 구체적으로 좀 계획을 세우셔서 좀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저희들한테도 보고서라든지 연구서가 있으면 좀 주셔서 같이 소통을 하면서 이 부분을 좀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하나가 뭐냐면 본투표하고 사전투표 이야기거든요. 지금 본투표하고 사전투표 거의 50 정도 비중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전혀 단호하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일부에서 이야기는 이제 사전투표가 그러면 본투표에 준해서 해줘야 될 거 아니냐. 근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자꾸 저분들이 몇몇 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사전투표 때 투표관리관의 사인을 찍어야 돼 날인을 해야 되는데 인쇄해서 나온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자꾸 말씀을 하시건 법적으로 잘못된 거 아니냐.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좀 챙겨주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사회에서 부정선거론이라는 게 이게 완전히 말끔하게 해소가 안 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예, 저도 어떤 세세하게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보다는 제가 앞으로 주의 깊게. 잘 알겠어요. 또 한 가지는
교통 편의를 본 투표 때는 하거든요. 사전 투표 때는 교통 편의를 안 해주세요. 그런데 문제는 사전 투표 때는 투표수가 더 작아요. 더 멀리 가는데도 불구하고 본 투표 때는 교통 편의를 제공을 하고 사전 투표 때는 교통 편의를 안 하고 거꾸로 돼 있어요. 그만큼 선관위에서 사전 투표에 대한 관심이 없다 지금. 이런 부분들도 좀 고쳐 나가야 돼요. 예, 제가 위원이 되면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현정 의원님은 수임 건수하고 수임료 이 부분은 답변을. 네, 이제 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이제 제가 그 배우자의 직업과 관련해서 그 변호사로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 이제 최근에 이제 작년에 이제 7월 말에 그 법무법인을 옮기면서 송무 변호사를 일을 시작했고 그 전에는 변호사로서의 활동을 극히 자제해 왔습니다. 파트너 변호사로도 일하지 않고 그리고 심지어 대형 로펌에 취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취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1년 동안. 그리고 그 후에 또 고문 변호사로서 송무팀에서 일하지 않고 그 자문팀에서 일을 해왔습니다. 그런 사정을 말씀드립니다. 네. 네, 예, 예, 예. 네, 후보님 잘 알겠습니다. 네. 예.